안녕하십니까. 사회부장 남상훈입니다. 검찰이 최근 거짓 브리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하종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뒤늦게 인정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해당 사건은 지난 17일 발생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당시 사건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준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한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이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검찰이 레드팀까지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약간 문제가 된가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여사 주거지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없다고 드러났죠.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그 기자회견 당시 김 여사 압수수색 관련된 질문은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질문은 수사가 4년 반 동안 진행됐는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수사를 담당한 최재훈 부장검사는 여사에 대해 강제 수사는 2020년부터 진행됐는데 당시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고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압수수색 청구 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은 또 일부 기자의 오해라고 주장하면서 해명 보도자를 내놨는데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검찰의 거짓 해명은 그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는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다만 거짓 해명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요. 당시 중앙지검은 기자단에게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일 뿐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은 없다. 특히 해당 설명 과정에서 청취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일부 오해가 발생된 것 같다라고 밝히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기자단이 오해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당시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기자들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이해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의 말대로 기자단 일부가 잘못 이해했다면 소수에 그쳤었어야 됐는데 당시 참석했던 50명에 가까운 기자들 대부분이 모두 잘못 이해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자들이 잘못 오해했다는 거는 좀 잘 쉽게 진짜 납득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네요. 자,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2시간 반 동안 5번이나 도이치 사건 압수수색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이었고 그 당시 이제 최재훈 부장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는 2020년부터 진행됐는데 당시 코바나 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를 했다.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청구를 했는데 모두 기각됐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었고요.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코바나 컨텐츠 사건과 도이치 사건이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이 계좌에 대해서 청구가 됐는데 두 가지 혐의하고 범죄 사실이 모두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영장 청구 시점과 대상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2020년 11월 정도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주거지, 사무실, 핸드폰 모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자체가 자기들이 얼마나 수사를 열심히 했느냐 이 부분 아니냐고 말하면서 시세조종 관련 사범들 영장 11번을 청구했고 73곳에 압수수색을 했고 자신들은 할 만큼 했다는 취지로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검찰이 계좌주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는 취지로 또 밝힌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러면 압수수색 계좌주에 대한 영장 청구가 없었으면 뭐 김 여사에 대한 것도 없었냐라는 취지로 또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검찰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 후 답변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었습니다. 계속 기자들은 도이치 사건 압수수색에서 질문을 계속 하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본인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답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시 들었던 입장으로서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충분히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했었었는데 검찰에서는 알고 보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진 내용이죠. 예. 그 검찰총장이 고발인이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항고할 경우에 수사 지휘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우정 검찰총장도 국제법사위 국정감사 자리에 나와서 해당 사건이 항고가 돼서 서울고검에 배당될 경우 이제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그 지난 정권 시절이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었던 문구가 주된 쟁점이었는데요. 당시 문구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제 당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 안 된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총장이 바뀌고 나서 수사 지휘권을 바로 복원을 시켰었어야 되는데 왜 그 당시 안 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서울고검에 새롭게 배당이 된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결론이 된 상황에서 서울고검이 그 결론을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한 부담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과정에서도 서울중앙지검하고 대검찰청하고 이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두고 좀 잡음이 많았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김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향후 고발인의 항고 시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검찰총장의 입장과 맞물려서 김 여사 수사권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